자, 민코치의 독서 모임이래. 민코치의 플래너 함께 쓰기. 하도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입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신기하게 이 시간 일어나시지 않을 분이 또 오셨네요. 미네님 어떻게 오셨대 이 시간에? 깜짝 놀랐네. 네. 무슨 일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이팅입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의 카드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카드 뉴스 굉장히 제가 이 책 한 권에서 단 한 가지만 남기라면, 그러니까 저도 어쨌거나 강연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 두꺼운 자존감의 여섯 기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단 한 가지만 건져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포인트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끌어당김의 법칙, 러브 어트랙션 해가지고 뭐 생생하게 떠올리면 뭐 우리에게 오고 뭐 저는 그 말을 잘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크게 뭐 그게 어떤 방법이 더해지지 않는 한 내가 그것에 어울리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잘 해준 게 요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자존감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모습이 자기에게 어울리는지 그에 대한 일련의 암시적 기대를 낳는다. 그리고 나서 또 있는 문구가 뭐냐면 자존감이 높건 낮건 우리 모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든다고 해요. self-fulfilling 뭐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못하죠. 그건 확실하고요. 내가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된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될 확률이 높아지죠. 될 확률이 높은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을 대하는 내 기본 마인드, 내가 갖고 있는 내 자기 충족적 예언이 어떤 것이냐. 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요? 원래 예전에도 안 됐고요. 항상 잘 안 돼 왔어요. 처음부터 그 일이 안 되도록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들의 하루를 여는 자기 충족적 예언은 뭔가요? 저는 언제나 그런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야.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그런 걸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대요. 어려서부터. 나는 참 인복이 좋은 사람인가 봐. 그래서 실제로 인복이 좋은 경우들을 겪는다고 하시고요. 하여간 저희 아버지도 본인에 대해서 참 살다 보면 힘들 때 정말 못 이겨낼 만큼 힘들 때들이 있으면 뭔가 또 좋은 일들이 생겨서 나를 살게 해주더라. 뭐 이런 것들. 하여간 나에겐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쨌거나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기본 방향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어드밴스 독서 모임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자기 충족적 예언을 가지고 계시냐고 묻죠. 질문만 들어도 정말 변태스럽죠.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라는 거야? 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면서도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답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카드 뉴스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우리 플래너 쓰기 하도록 하죠. 자, 플래너 쓰기입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어제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 의식적으로 생각한 하루를 보냈다라는 문장을 보고 준 점수는요 8점이었어요. 잘 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된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드디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컨설팅하는 한 업체의 대표님이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뭐 이제 어제 처음 뵙는 거였어요. 처음 뵙는 거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가장 난감했던 게 낮술을 먹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내가 거기 가서 처음 뵙는 분이 이 술자리에서 저희 대표님하고 둘이 간단하게 지만 먹고 있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는다고 할 수도 없고 저 토요일 날 강연인데 오늘 먹고 싶지 않은데 이런 까칠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고 첫인상에 이래저래 하다가 그냥 앉아서 먹는데 오랜만에 맥주를 먹으니 또 맥주가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 오늘 이거 할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또 맥주를 한 잔, 두 잔 먹으면서 좀 먹으면서 반성했어요. 오늘 나는 내가 멋진 강연가로서의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이 알코올이 들어가서 네. 낮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신선하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캠퍼스에 다니던 대학교 다닐 시절에도
항상 제 그 새학기가 열리면 학생들하고 꼭 하고 싶었던 게, 야 니네 혹시 수업 땡땡이 치고 같이 맥주 한잔 먹으러 안 갈래? 치킨 사가지고 여기 캠퍼스 중간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한번 할래? 그러면 어 반은 저를 또라이로 봤어요. 뭐 저 나이 먹고 왜? 이때 그리고 한 절반은 그게 나름의 캠퍼스 와서 해보고 싶었던 건데 아무도 하자는 얘기를 안 해서 못했다고 이상하게 볼까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꺼내서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가장 부작용은 그걸 시작을 했더니 오후를 다 날리는 거예요. 애들이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낮술은 선수들만 모여서 먹어야 되겠구나.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낮술 먹다가 처앉아서 우는 놈, 뭐 참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낮에 술을 먹으면 빨리 취하거든요. 아직 해 떠 있고 할 때 온도가 낮질 않아서. 그래서 참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네, 지금 교수님들이 들으면 기겁을 할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그랬었습니다. 근데 나름 캠퍼스의 낭만을 많이 즐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말이 샜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제 나중에 딸아이가 볼지도 모르는데 제가 괜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활력입니다. 활력에 대해서는 7점이에요. 어제 그 낮에 술 한 잔 그거 먹었다고 이렇게 너무 사람이 업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처음 만나는 분께 제가 집중하려고 굉장히 경청을 열심히 하니까 에너지도 많이 뺏겼던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고 났더니 강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이 또 카톡에 또 이렇게 울컥하는 걸 주셔가지고, 또 낮술도 먹었겠다, 누가 또 이렇게 감정선을 작게 주셨겠다, 그래서 사무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얼마나 쳐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절실함에 대해서는 그래도 참 열심히 했어요. 제가 뭐 생각만큼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긴 했지만 그것도 진심이었고, 제가 그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진심이어서 다 진심이긴 했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블로그 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제가 순식간에 한 5분, 10분 만에 쓰는 글들이 오히려 더 와닿는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야말로 이렇게 마음에 있던 걸 좀 남기고 싶어서 탁 적었거든요. 한 5분 만에 적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담함에 대해서는 8점입니다. 어쨌거나 잘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했고 방해물들을 의식적으로 피하지 못한 건 그랬어요. 지금 술은 안 먹겠습니다 해도 되는 건데 그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반성을 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그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은 했으나 먹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저 깊은 곳에서는 먹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잠깐 하고 있습니다. 자, 자꾸 따라해 보는 수도 있는 걸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네, 그렇고요. 생산성에 대해서는 목표한 걸 다 하진 못했어요. 그래도 처음 보는 분에게 이렇게 인상을 좋게 남기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제 그분 말고도 다른 분 한 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셔서 또 그분에게 에너지를 받고, 그러니까 저한테 글을 남기게 한 그분에게 에너지를 받고 다른 분에게 에너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좀 오늘도 잘했구나, 다행이었구나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고요. 그래서 점수는 50점입니다. 요 평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듯 싶지만 이 정도도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하나도 7점 밑으로 떨어진 게 없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어쨌거나 오늘도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하루를 돌아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최선을 다한 건 낮술을 먹을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게 술을 먹는데 집중을 했던 게 아니고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만났던 그 대표님과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랄까요? 몇 번이고 고꾸라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살려주더라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의 사장님이 또 좋은 이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제품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것보다 또 그런 화제를 진압하는 그런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음을 전하는 방식은 최선을 다해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랑 한참 얘기를 나누시니 그러더라고요. 원래 뭐 이런 문학계통의 일을 하시는 분인 느낌이었다. 약간 선생님 같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선생님이셨어요. 이랬더니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열심히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아랫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하루를 통해 내가 깨달았거나 또는 배운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면
그 카톡에 그분이 그 글을 남겨줬을 때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남겨줬을 때 제가 이렇게 막 울컥했던 걸 보면서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저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그게 큰 마음의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보다 잘해왔구나. 그래서 칭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하이퍼포스 코치라면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에이,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해야지. 술을 먹었건 뭐 울컥해서 울었거는 좋은데 할 일은 했어야지라고 저한테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내일 저희 신년 내일 하면 모레 신년회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짝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감사에 적은 거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이 현경님이세요. 현경님 이러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한다고 뭐 큰 문제 있을 거 아니니까 기어코 이 아저씨를 울리다니. 네. 맨날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 남편도 코치님이랑 같은 나이인데 참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러면 저희 와이프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항상 하곤 합니다. 자, 또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고요. 네. 자, 어쩜 이렇게 푼수 같은지 모르겠어. 참 이렇게 푼수 같기 쉽지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다음 내용으로 가죠. 오늘 설계하겠습니다. 오늘 1월 20일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첫 번째 질문. 언제나 같은 질문이지만 언제나 새로운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요, 멋진 강연가가 될 겁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제 정체성은 멋진 강연가에 꽂혀 있어요. 진짜 멋진 강연을 해야지. 그리고 어제 저희 공동 대표님도 그러니까 컨설팅 오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소개하기를 강연가입니다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강연가 돼야죠. 제 자기 충족적 예언인 거죠. 아까 했던 그거예요.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지 뭐. 내가 제일 잘하지 뭐 어떡할 거야. 내가 제일 잘하겠다는데 누가 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연습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멋진 강연가가 돼야 되고요. 오늘 내가 만드는 최고의 성과는 여전히 제가 내공이 약한 게 그야말로 딱 글씨만 써놓고 해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근데 마음이 쫄리더라고요. 조금 배경에 좀 또 이렇게 또 잘 보일 만한 이 것들도 좀 넣고 해서 사람들에게 시각적 자극도 주고 해야지 이 생각을 떨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델이 그 브랜든 버처드도 그 많은 2,500명을 앞에 두고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만 딱 띄워놓고 어차피 강연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 글씨 잠깐 읽으면 모든 이야기를 자기한테 집중되게 해서 자기가 풀어냅니다. 그 화면으로 풀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부럽다. 고수는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언젠간 해봐야지 했지만 이번엔 아주 조금씩만 반영을 하고요. 점차 제가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거는 무조건 없애버릴 거예요. 카톡이 와서 방해하면 카톡 꺼버릴 거고요. 핸드폰 전화가 와서 방해하면 핸드폰을 꺼버릴 거예요. 무조건 오늘 다 할 거예요. 이거는 뭐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하는 날입니다. 저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를 꼭 이루어내야만 하는 이유는 이제는 정말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죠. 왜냐하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대충 2시간,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건 제 2시간 반이고요. 무려 거의 50명 가까이가 오시는데 그분들의 2시간씩이면 제가 100시간을 책임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4시간을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200시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200시간이면 한 사람이 치면 한 달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뭐 10시간씩 일해도 20일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하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예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노웨이 아웃이에요. 연습을 했건 제대로 못했건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제 발표의 흐름도 따지고 뭐 이런 걸 다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명료성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조금 적어보시죠. 시간을 한 2분,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형님 왼손으로 턱 괴지 마세요. 허리 틀어집니다. 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나요. 이렇게 생각하다 말고 이러고 턱을 괴고 있잖아요. 이러면 척추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턱 괴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음, 별소리 다 하네요. 지가 아빠도 아니고 참 쓸데없는 소리 참 알아서 하실 텐데 어쩜 이렇게 오지랖이 넓고 참 푼수짓을 하는지. 뭐 제 캐릭터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러고 살아야죠. 뭐 괜찮습니다. 진실된 자기 모습을 살라고 했잖아요. 뭐 푼수가 푼수를 사는 거 뭐 어쩌겠습니까? 네, 제가 한 말이니 빼도 박도 못하고 그렇게 되네요. 자, 대충 다 적으셨다라면 이제 그 아랫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비즈니스 컨설팅 관련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은 역시나 노션 세팅 진행하는 건데요. 그냥 리스트에만 있어요. 이번 주에 그냥 리스트에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고요. 아,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슬슬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진짜 오랫동안 못했네. 진짜 해야 되는 리스트에 들어가야 되겠어. 시간을 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지금 하지는 못하지만 나한테 중요한 일을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다시 그거를 조금 해볼 일정을 잡기 위해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플래너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되고 그것을 채워가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캠퍼스 관련해서는 간단합니다. 신년에 강연 자료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야 됩니다. 네. 최종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 조금 더 반영하고 하는 거, 영상 작업하는 거, 영상 편집하는 것들은 들어가겠지만 어쨌거나 최대한 제대로 수정해서 이제 만들어야 돼요. 사실 그동안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건 이제 회사에 가면 거긴 컴퓨터가 이제 성능이 좀 딸리다 보니까 버벅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늦었는데 새로 한 대 샀어요. 큰 맘 먹고 비싼 걸로 샀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비싼 걸 샀으니 빨리빨리 또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무조건 다 잘 마무리해서 내일 하루 종일 연습할 거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틴 관리하는 거, 아침 운동하는 거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블록 타임은 운동 및 플래너 쓰기 하고요.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책 읽는 거 읽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깔끔합니다. 오늘은 다른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강연자로 다듬기에 올인할 겁니다. 그래서 강연자로 만들기 잘 해놓고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이제 다음 주 카드 뉴스 만들어야 돼요. 제 책이지만 저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카드 뉴스를 만들려면. 그래서 혹시나 여기 연간 독서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제 책을 아마 대부분 읽으셨겠죠. 안 읽으셨다면 제가 나중에 복수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네, 복수할 겁니다. 복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왜 이렇게 푼투짓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책을 아마 다음 주부터 그 책을 읽고 나서 오시거나 아니면 읽으면서 그 카드 뉴스를 같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카드 뉴스 제 책으로 2주간 만들어서 올릴 거고 2주 후 일요일 날 첫 번째 독서 모임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중요한 목표 3가지와 그리고 오늘의 블록 타임까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